밤새 기온이 급강하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은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와 함께 지난 밤사이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부산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낮은 4.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부산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워낙 강해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낮에 해가 비추더라도 부산과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울산은 9도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서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을 다치게 한 해운대구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65살 B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였는데요. 지난해 9월 고 윤창호 씨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차로 1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음주운전으로부터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가 놓였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 들어 533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9건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6,094건, 하루 평균 19명꼴입니다. 대부분 심야 시간에 몰려 있지만 아침 시간대 적발 건수도 1,000건에 가깝습니다. 주간 시간대 내근 근무 인력을 좀 동원을 해서 주간 시간대 상시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오전과 점심시간 반주에 이은 오후 음주운전까지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선 이미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를 위한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비율이 습관이에요.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아요, 되게. 네. 강한 처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독성을 뽑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의무화법을 법안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절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 정가에 물갈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김세현 의원은 개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버려진 정당이라며 당 해체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탈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당을 그렇게
민폐 좀비 일을 하고 가쁘니까 그래도 이야기하고 가쁘니까 몸담았던 당을. 그러나 이번 불출마 선언이 어떤 식으로든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 물갈이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부산은 당내 3선 이상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재출마 가능성이 높아 물갈이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기자회견은 아직도 친박과 비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대한 경종이 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반성의 외침이었다며 정작 나가야 할 사람과 바꿔야 할 제도는 그대로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중소형 조선소인 대선조선이 채권단의 벽에 막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소식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선조선이 지난해 채권단 관리 8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정상화 수준을 밟나했는데 채권단이 적자를 막겠다며 특정 금액 이하로는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제금융기관이 중소형 조선소엔 선수금 환급 보증서 발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어렵게 일감을 따내고도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베나치아로 알려진 사하구 장림포구가 접근성 부족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포구 내 입점 업체 3분의 1 이상이 내년도 계약 갱신을 포기했는데도 구청이 20억 원을 들여 이곳에 전망대를 개장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이 그동안 관광객 수 집계도 엉터리로 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등 부산시 현안을 담은 4대 법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에 처했다는 내용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마저 끝나면 내년 총선 준비로 입법 동력마저 현저히 약화될 걸로 예상돼 법 통과를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노후 굴뚝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부산 전체 굴뚝 현황을 조사해서 안전사고가 있는 굴뚝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는 관련 비용과 관련해선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현재로선 지원할 생각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긴급 토론회가 오후 6시 서면 소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김동규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개혁에 대해 발제하고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검찰개혁 과제와 원칙,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시정 현황 설명회가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민선 7기 1년 시정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국가사업화, 우리 아이 다같이 키움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부산지구 제1시 송년교례회 및 임원 이취임식이 오후 4시 30분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장과 라이온스 총재 등이 참석해 임원 이취임식과 함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국제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왜 필요한지 직접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단순히 신공항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습니다. 동남권 지역엔 관문공항이 없어서 해외 정상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같은 분야의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가고 싶어도 가기가 번거로운 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략성을 가지지 않으면 대충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유가 부산의 국민과 단축해달라는 이유가 산업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7,183억 원. 지역엔 변변한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 동남권 시민들이 지출해야 했던 교통비입니다.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돈입니다. 수도권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동남권의 항공 수출입 화물량 27만 톤 중 김해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3.6%, 96.4%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었던 각종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함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부산 시민의 염원,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침되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신공항과 관련한 검증을 하루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을 뿐 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울산이 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태화강 관광 명물이 될 이 수소 유람선 운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국내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배 크기는 얼마나 될지 여러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선박을 번쩍 들어올려 바닷물에 띄웁니다. 전남의 한 민간업체가 직접 만든 전기 충전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이 수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자 이 업체는 울산에서 수소 선박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 완성된 수소 선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지난 2015년 50인승 수소 선박을 만들었지만 시운전만 하고 4년째 선착장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유는 선박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수소 충전은 자동차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 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선 각종 규제가 풀려 선박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고 선박용 수소 충전소 건립도 가능해졌습니다. 태화강에 수소 유람선이 뜰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의 제작, 운항, 충전에 대한 사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는 550톤급 고래 바다 여행선 정도 크기의 수소 유람선 도입은 힘들 전망입니다. 태화강 수심이 1에서 2m로 얕은 데다 장생포항에서 태화강 전망대까지 명청교와 태화교 등 교량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올해는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인데요. 또 하나, 항일 무장조직인 의열단 결성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열단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밀양에서 열렸습니다. 이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11월 10일 만주 지린성 모처에서 꾸려진 항일 독립운동 비밀결사단체인 의열단. 이들은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등 모두 23차례 의거를 거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열단장 김원봉이 해방 이후 북으로 넘어갔다 숙청되면서 의열단의 존재마저 남북 모두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해진 핍박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 시험 응시도 못했고 대기업 입사도 못했고.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의열단 창단을 이끈 10명 가운데 4명이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밀양시는 의열기념관이 들어선 해천에 의열기념탑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념탑 제막식 행사에는 의열 단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함께 거행됐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밀양에서 의열 단원들이 탄생하고 했기 때문에 이곳을 의열기념공원으로 조성해서 더욱더 의열 정신을 기리도록.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뮤지컬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약산 김원봉을 기리는 기념 사업회도 그 첫 문을 열었는데 의열 정신을 기리는 사업과 의열 단원 발굴, 친일 청산 등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은 올해가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 단원들의 활약과 그 정신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청 인권보호상담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부하 여경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상담 신고가 접수돼 A 경감을 다른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한 뒤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징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3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한 것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기사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포털에 실린 성폭행 관련 기사에서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는 댓글로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혼란기인 1950~60년대에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불화 신중도가 범어사로 돌아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는 내일 오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범어사는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미국 경매시장에 나온 신중도를 낙찰받아 지난 5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최초 공개하고 범어사에 봉안하기로 했습니다. 1891년 승려화가 민규가 제작한 신중도는 가로 144.8cm, 세로 146.1cm 크기의 비단에 여러 신의 모습을 그린 불화입니다. 이번 달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산의 역할을 조명하는 특강이 오늘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강에는 세계지리학연맹 아시아 대표위원인 경인교육대 김희재 교수가 강사로 참가해 부산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혈액이 함유된 경우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하며 일반 의료 폐기물의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하구는 지난달 발생한 구평동 산사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6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사면 정비와 사방댐 설치, 폐토석 관출 등에 우선 사용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 작업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초 사하구는 긴급 복구 비용으로 40억 원가량을 추산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자 사하구청장이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예산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화랑을 거치지 않고 작가와 고객이 직접 미술품을 거래하는 2019 부산 국제아트페어가 다음 달 5일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 인도, 러시아 등 국내외 작가 250여 명의 작품 3천여 점이 선을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0세기 소련의 마지막 명화 특별 전시도 마련됩니다. 올해에는 도슨트 투어를 전 부스로 확대하고 작가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가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들의 전지훈련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과 도쿄는 항공기 직항 노선 기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고 기온도 비슷해 도쿄올림픽의 전지훈련지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와 함께 지난 밤사이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부산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낮은 4.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부산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워낙 강해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낮에 해가 비추더라도 부산과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울산은 9도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